지금부터 앱 보안을 위한 방법, 은행 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 보안이란, 두 번째로 앱 해킹에 사용되는 방법, 세 번째로 은행 앱에 사용되는 보안 기술, 마지막으로 앱 보안 강화 방법입니다. 먼저 정보 보안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안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도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방법을 의미하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밀성이란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원치 않는 정보의 공개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프라이버시, 즉 개인정보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결성은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 정보를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수신자가 정보를 수신했을 때 또는 보관되어 있던 정보를 열람했을 때 그 정보가 중간에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용성은 허락된 사용자 정보에 접근하고자 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에 네트워크의 고도화로 대중에 많이 알려진 서비스 거부 공격, 일명 도스 공격이 이러한 가용성을 해치는 공격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앱 해킹에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앱 해킹에 사용되는 방법 중 저희가 조사한 방법은 총 3가지로 그중 첫 번째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입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사전적 의미는 장치 또는 시스템의 기술적 원리를 구조 분석을 통해 발견하는 과정으로 디컴파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안드로이드 앱은 통합 개발 환경을 갖춘 자바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자바 앱은 인터넷에서 쉽게 통용되는 다양한 도구로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컴파일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코드가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즉, API 키와 같은 은행의 중요한 정보들이 코드 속에 내장되어 있으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코드 속에 내장된 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격자는 하나의 기기뿐만 아니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 기기를 해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성 코드 주입입니다.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는 폼은 악성 코드를 주입하기 쉬워서 많은 해커가 서버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이러한 취약점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앱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드에 입력할 수 있는 문자를 제한하지 않아서 이를 통해 해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로그인 필드에 삽입하여 개인정보에 접근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이너리 플랜팅입니다. 공격자가 악성 코드를 포함하는 바이너리 코드, 일명 이진 코드를 로컬이나 원격 시스템에 주입하여 취약점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이 이를 로딩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공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악의적인 SMS의 도움으로 수행되거나 사용자가 악의적인 링크를 클릭하도록 강요하여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커는 합법적인 폴더나 설치 프로그램 파일 내에 악성 코드를 주입하고 마음대로 실행하여 기기의 보안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 플랜팅은 공격자가 앱의 코드를 디컴파일하여 핵심 코드에 접근하려고 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코드가 공개되면 해커는 취약점을 찾고 악의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 이를 이용합니다. 다음으로 은행 앱의 보안 기술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은행 중 하나인 우리은행은 모든 앱에 다이나믹 보안 기술을 적용해서 정보 보안을 한다고 합니다. 난독화와 위변조 앱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듀얼 시스템을 구현해낸 것입니다. 난독화는 사용자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한 앱 소스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이고 여기에 앱 소스 분석 후 위변조된 앱 거래를 차단하는 기술을 더한 방식이 바로 다이나믹 보안 기술입니다. 최근 블랙해커는 난독화가 적용된 앱 소스를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 분석한 후 앱을 위변조하고 이런 앱을 통해 사용자 금융 정보를 탈취하거나 위장 금융 거래를 시도합니다. 이런 행위를 위변조 방지의 보안 기술로 차단하는데 기존 위변조 방지의 보안 모듈은 사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된 후 변경 전까지 고정적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를 시도 자체부터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 다이나믹 앱 보안 기술입니다. 사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보안 모듈을 일정한 주기로 새롭게 갱신하고 해커에 의한 앱 보안 모듈 분석을 무력화시킵니다. 또한
앱 보안 모듈이 항시 구동하도록 장애 복구 기능도 구현했습니다. 다음으로 앱 보안 강화 방법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멀티팩터 인증 적용입니다. 멀티팩터 인증은 사용자가 앱에 로그인할 때 별도의 보안 계층을 추가하고 해커가 쉽게 추측할 수 있고 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낮은 수준의 비밀번호를 보완하며 로그인 시에 비밀번호와 함께 입력해야 할 별도의 비밀 코드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코드 난독화입니다. 코드 난독화 기술을 사용하면 해커의 코드 이해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코드 난독화의 종류에는 일부 또는 전체 코드의 암호와 사용된 라이브러리 또는 API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 제거, 클래스와 변수 이름을 추측할 수 없도록 하는 이름 변경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보안 강화입니다. 사용자가 해커의 함정에 쉽게 걸리지 않도록 데이터 보안 정책 및 지침을 수립해야 하고 정보 전달 시에 데이터 암호화를 이용하여 필요할 때마다 방어벽과 보안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이 정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비밀번호 저장 안함입니다. 많은 앱은 사용자가 로그인 자격 증명을 반복적으로 입력하게 않게 하려고 사용자에게 비밀번호 저장을 요청합니다. 탈취된 기기의 경우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장된 비밀번호의 수집을 시도하고 비밀번호를 암호화되지 않은 형식으로 저장하면 해커에 의해 수집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저장을 자제해야 합니다. 발표를 마치기 전에 참고로 앱 보안 테스트를 위한 무료 도구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B, 안드로이드 디버거 브릿지는 안드로이드 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고 클라이언트, 데몬 및 서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DB를 사용하면 USB, 와이파이, 블루투스 또는 기타 네트워킹 프로토콜을 통해 기기에서 시스템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실제 기기에서 앱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QARK, Quick Android Review Kit, ZAP, Z어택 프록시, 그리고 데브녹스 등등 여러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사용한 정보의 출처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